혹시 약통을 열어보실 때마다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 많은 알약들이 정말 내 몸에 도움이 되고 있는 걸까? 오늘 아침에도 칼슘 한 알, 비타민 두 알, 혈관에 좋다는 것 한 알 드셨나요? 건강해지고 싶은 마음에 하나둘씩 늘어난 알약들이 어느새 10개가 넘어가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안고 계십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매일 새로운 건강보조제 광고가 나오고 주변 사람들은 이거 좋다 저거 좋다 하며 권해주시죠. 그런데 정작 몸은 예전보다 나아진 게 없는 것 같고 오히려 뭔가 이상한 증상들이 생기기도 하고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건강보조제들의 숨겨진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앞으로 전해드릴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저는 박준호입니다. 30년 동안 국내 대형 제약회사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수많은 신약과 건강보조제 개발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지금은 은퇴했지만 그동안 기업 내부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진실을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서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오늘 저는 수십억 원 규모의 거대한 산업이 필사적으로 감추려 했던 사실을 여러분께 폭로하려 합니다. 시중에서 기적의 약처럼 판매되는 수많은 건강보조제들이 사실은 교묘한 사기이자 우리 몸을 서서히 파괴하는 조용한 살인자라는 것입니다. 매일 텔레비전과 홈쇼핑, 인터넷에서는 7일 혈관 청소, 30일 슈퍼맨 같은 달콤한 약속으로 우리를 현혹합니다. 특히 건강을 지키고 싶어하는 50대 이후 중장년층과 노년층은 이런 메시지에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환자들이 이만큼 먹으니 오래 살겠죠? 라고 물어올 때마다 저는 그 알약들이 몸속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시절 회사 내부에서는 소비자들의 불안한 마음을 파고드는 마케팅 전략이 우선이었습니다. 진짜 건강에 대한 관심보다는 매출 목표 달성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 광고들은 정말 교묘했습니다. 노화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걱정을 자극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심어 놓았거든요. 그런데 정작 연구실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건강에 좋다며 판매하던 많은 성분들이 해외 대규모 연구에서는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는 결과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이런 연구 결과들을 애써 무시하거나 아직 결론을 내리기 이르다며 기존 제품 판매를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저는 고객 상담실에서 들려오는 호소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70대 할머니가 약을 먹고 나서 자꾸 속이 쓰리고 어지럽다고 걱정하시는 목소리, 80세 할아버지가 혈압약과 함께 먹어도 되는지 불안해하시는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점점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실제 피해 사례들이었습니다. 항산화제라며 광고되던 베타카로틴이 흡연 남성들에게서 폐암 발병률을 오히려 18%나 증가시켰다는 연구 결과,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복용하던 칼슘 보충제가 심근경색 위험을 31%나 높였다는 뉴질랜드 연구, 치매 예방 효과를 광고하던 은행잎 추출물이 실제로는 전혀 효과가 없으면서 출혈 위험만 키운다는 사실들이 속속 밝혀졌습니다. 이런 위험한 보조제들이 여전히 팔리는 이유는 인간의 두려움과 기업의 탐욕이 만나기 때문입니다. 혹시 치매에 걸리면, 골다공증 때문에 쓰러지면 하는 불안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약한 고리입니다. 마케팅은 바로 그 틈새를 파고들어 희망의 약속을 심어 놓는 것이죠. 저는 은퇴를 앞두고 회사에 마지막 건의서를 냈습니다. 문제가 있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판매 중단을 검토하고 최소한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시장에서 철수하기에는 너무 많은 손실이 예상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30년간 이 업계에서 보고 들은 것들,
직접 연구했던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진실을 알려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께는 알약 상자 속 거짓 희망이 아닌 진짜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직접 목격한 충격적인 사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모두 실제로 제가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경험한 것들입니다. 먼저 항산화제라고 불리는 베타카로틴과 고용량 비타민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때 이런 성분들이 암과 노화를 막아줄 거라는 믿음 때문에 거대한 산업이 생겨났어요. 하지만 대규모 연구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흡연 남성 3만 명을 추적한 연구에서 베타카로틴을 복용한 그룹의 폐암 발병률이 오히려 18%나 증가했거든요. 사망률도 더 높아졌고요. 또한 여러 연구를 종합 분석한 결과에서도 베타카로틴과 비타민이 고용량일 때 전체 사망률 증가와 연관이 있다는 게 확인됐어요. 제가 직접 만났던 박영수 씨라는 72세 남성분이 계셨어요. 평생 담배를 피우시던 분인데 친구 권유로 베타카로틴을 열심히 드셨거든요. 건강해지고 싶다는 마음에서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말기 폐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최은자 씨라는 74세 여성분이었는데 고용량 비타민을 수년간 복용하시다가 출혈성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혈관을 보호하려고 먹었던 비타민이 오히려 출혈을 일으킨 셈이었습니다. 진짜 항산화제는 알약이 아니라 우리 식탁 위에 있어요. 아몬드, 해바라기 씨, 아보카도, 올리브유 같은 자연식품들이 진짜 항산화제입니다. 당근, 고구마, 호박,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채소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음식들은 몸에 필요한 만큼만 영양을 제공해 줍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칼슘 보충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칼슘 보충제를 드시는데 이게 오히려 혈관과 신장을 망칠 수 있어요. 뉴질랜드에서 진행된 연구를 보면 칼슘 보충제를 먹은 여성들의 심근경색 위험이 31%나 증가했습니다. 하버드 연구에서는 노인에서 동맥경화 진행이 2배나 빨라진다는 결과도 나왔고요. 김선영 씨라는 71세 여성분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하루에 2000mg의 칼슘을 3년간 복용하셨어요. 뼈 건강을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흉통을 호소하며 병원에 오셨고 검사 결과 관상동맥이 칼슘으로 뒤덮여 있었어요. 뼈로 가야 할 칼슘이 혈관에 쌓인 거였습니다. 또 이만호 씨라는 77세 남성분도 계셨는데 장기간 칼슘 보충제를 복용하시다가 심각한 요로결석으로 응급수술을 받으셨어요. 칼슘은 멸치, 두부, 녹색 채소, 우유, 요거트로 섭취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비타민 D는 햇볕으로 얻고 뼈는 걷기나 계단 오르기 같은 하중 운동으로 강화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은행잎 추출물 이야기입니다. 치매 예방 효과를 광고하는 제품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전혀 효과가 없어요. 3,000명을 6년간 추적한 대규모 연구에서 은행잎 추출물을 먹은 그룹과 가짜 약을 먹은 그룹의 치매 발병률에 차이가 없었거든요. 게다가 은행잎 추출물은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서 출혈 위험을 키워요. 한재호 씨라는 75세 남성분은 산책 중에 머리를 살짝 부딪혔는데도 피가 멈추지 않아서 뇌출혈 수술을 받으셨어요. 또 장미경 씨라는 66세 여성분은 단순한 발치 수술에서도 지혈이 되지 않아서 응급실로 실려가셨고요. 치매 예방의 진짜 길은 알약이 아니라 생활 습관에 있어요. 매일 걷기, 책 읽기와 외국어 학습, 사회적 교류, 그리고 지중해식 식단이 뇌를 진짜로 지켜줍니다. 네 번째는 고용량 단백질 파우더입니다. 노년층에서 근육을 지켜준다는 광고에 속아서 고용량 파우더를 드시면 신장이 크게 손상될 수 있어요. 강도현 씨라는 73세 남성분은 하루에 2스쿱씩 파우더를 드시다가 석 달 만에 신부전 증세로 쓰러지셨어요. 일부 제품에서는 납이나 카드뮴 같은 중금속이 검출되기도 했고요. 단백질은 달걀, 두부, 생선,
콩류 같은 자연식품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비타민 패키지 이야기입니다. 한 봉지에 수십 알의 약을 담은 원스톱 영양제들이 오히려 간과 신장에 과부하를 주고 다른 약물과 충돌을 일으켜요. 윤정희 씨라는 68세 여성분은 15알짜리 패키지를 3개월 드신 후 간 수치가 급격히 상승했고, 박철수 씨라는 74세 남성분은 처방약과 충돌해서 단순한 치과 치료조차 위험한 수술로 바뀌었어요. 결핍이 증명된 경우에만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 최소 용량을 정확히 보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위험한 건강보조제들이 왜 아직도 시장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제가 30년간 이 업계에서 직접 목격한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의 두려움과 기업의 탐욕이 교차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치매에 걸리면 어떻게 하지? 골다공증 때문에 쓰러지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마음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이런 걱정은 더욱 커지게 마련이고, 이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약한 고리입니다. 마케팅은 바로 이 틈새를 파고들어서 희망의 약속을 심어 놓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직접 참여했던 기획회의를 떠올려 보면 정말 소름 끼칠 정도였어요. 50대 이후 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질병이 뭔지 철저히 조사하고 어떤 문구를 써야 구매 욕구가 높아지는지 계산적으로 접근했거든요. 건강에 대한 진정한 관심이 아니라 매출을 위한 전략이었던 셈이죠. 특히 교묘한 건 정보를 조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어떤 성분에 대해 10개의 연구가 있다면 그 중에서 좋은 결과가 나온 한두 개만 골라서 광고에 써버리는 거예요. 나머지 8개에서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해롭다는 결과가 나와도 그건 쏙 빼버리고 말이죠. 미국 대학 연구진이 발표한 놀라운 결과라고 하면서 마치 권위 있는 기관에서 인정한 것처럼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작은 규모의 예비 연구이거나 심지어 제약회사가 돈을 대서 만든 연구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규제의 허점이에요. 의약품과 달리 건강보조제는 안전성과 효과를 엄격하게 입증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만 해도 팔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제품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소비자들의 착각도 한몫합니다. 비싸니까 좋을 거야. 자연 성분이니까 안전하겠지. 많이 먹으면 더 효과가 있겠지 하는 생각들 말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비싸다고 해서 더 좋은 것도 아니고 자연 성분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도 아니며 많이 먹는다고 해서 더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독버섯도 자연 성분이고 보고 독도 자연 성분이잖아요. 건강보조제 업계에는 이른바 회전문 인사라는 게 있어요. 규제기관에서 일하던 사람이 퇴직 후 건강보조제 회사로 가고 반대로 회사에서 일하던 사람이 규제기관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제대로 된 규제가 이루어지기 어렵죠. 언론의 역할도 문제가 많아요. 건강보조제 회사들이 광고비를 많이 주다 보니 언론에서도 이들에게 불리한 내용은 잘 다루지 않으려 해요. 오히려 새로운 연구에서 밝혀진 놀라운 효과라며 홍보성 기사를 내보내는 경우가 더 많죠. 독립적인 언론의 역할보다는 광고 수익을 우선시하는 현실이 안타까워요. 의료진들 사이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일부 의사들은 환자가 원하니까 그냥 처방해 주거나 추천해 주는 경우가 있고, 또 일부는 건강보조제 회사로부터 연구비나 강연료를 받고 있어서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환자의 건강보다는 다른 이해관계가 우선시되는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발달도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어요.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퍼져나가고 개인의 경험담이 과학적 근거보다 더 설득력 있게 들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누군가 이거 먹고 좋아졌다더라 하는 이야기가 실제 연구 결과보다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결국 너무나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거예요. 제약회사는 돈을 벌고 싶어 하고
광고업체는 광고비를 받고 싶어하고 언론은 광고 수익을 원하고 일부 의료진은 부가 수입을 원하죠. 그 과정에서 정작 가장 중요한 소비자의 건강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겁니다. 과학적 증거는 냉혹합니다. 효과는 없거나 미미하고 오히려 출혈이나 심혈관 사건, 신장 손상 같은 치명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작용들은 바로 나타나지 않고 서서히 축적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알아차리기 어려워요. 몇 년 후에 문제가 생겨도 그게 건강보조제 때문인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제 저는 30년간 제약업계에서 몸담으며 얻은 결론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은 알약 상자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선한 채소와 과일, 견과류, 두부, 생선, 올리브유 같은 자연식품에 있습니다. 먼저 자연식품에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당근, 고구마, 호박에는 베타카로틴이 들어있지만 알약과는 전혀 다릅니다. 자연식품 속 베타카로틴은 몸에 필요한 만큼만 흡수되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배출돼요.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음식들은 단일 성분이 아니라 수백 가지 영양소가 조화롭게 들어있어서 몸이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아몬드, 해바라기씨, 호두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하게 들어있지만 고용량 보충제처럼 위험하지 않아요. 하루 한 줌 정도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아보카도나 올리브유도 좋은 지방과 비타민을 제공해 주고요. 두부와 생선, 달걀, 콩류에서 단백질을 얻으세요. 이런 자연식품들은 파우더처럼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몸에 필요한 아미노산을 골고루 제공해 줍니다. 특히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까지 함께 얻을 수 있어서 일석이조예요. 칼슘은 멸치, 두부, 녹색 채소, 우유, 요거트로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요. 이런 음식들 속 칼슘은 보충제처럼 혈관에 쌓이지 않고 뼈로 제대로 흡수됩니다. 흡수 속도가 천천히 이루어져서 몸이 조절할 수 있거든요. 비타민 D는 무료이자 강력한 햇빛에서 얻으세요. 하루 15분에서 30분 정도만 햇볕을 쬐어도 충분해요. 아침이나 저녁 시간대가 좋고 얼굴과 팔 정도만 노출해도 됩니다. 햇빛으로 얻는 비타민 D는 알약보다 훨씬 효과적이면서 안전해요. 매일의 걷기와 하중 운동이야말로 건강의 핵심입니다. 특히 걷기는 가장 완벽한 운동이에요. 하루 30분씩만 걸어도 심혈관 건강, 뼈 건강, 뇌 건강 모든 면에서 도움이 됩니다. 계단 오르기나 가벼운 근력 운동도 뼈를 강화하는데 칼슘 보충제보다 훨씬 효과적이고요. 치매 예방을 원하신다면 책을 읽으세요. 매일 걷기, 책 읽기와 외국어 학습을 해보시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보세요. 뇌는 쓸수록 건강해지는 기관이거든요. 은행잎 추출물 같은 알약보다는 매일 조금씩이라도 뇌를 자극하는 활동이 100배 효과적입니다. 가족과 이웃과의 웃음과 교류도 놓치지 마세요. 사회적 교류가 어떤 건강보조제보다 강력한 치유력을 가지고 있어요. 외로움과 고립이야말로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독이거든요. 지중해식 식단을 참고해 보세요. 올리브유, 생선, 견과류, 채소, 과일 위주의 식단이 뇌 건강과 심혈관 건강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건 수많은 연구로 입증됐어요. 복잡한 알약들보다 이런 음식들이 진짜 약입니다. 이제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금지 리스트를 말씀드릴게요. 고용량 비타민 E, 베타카로틴, 칼슘 보충제, 은행잎 추출물, 고용량 단백질 파우더, 종합 비타민 패키지입니다. 이런 제품들은 당장 복용을 중단하시고 전문의와 상의하세요. 만약 지금 이런 제품들을 드시고 계시다면 갑자기 끊지 마시고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세요. 그리고 그 자리를 자연식품과 생활습관으로 채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은 정기적으로 받으시되 결핍이 증명된 경우에만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 최소 용량을 정확히 보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조급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매일 조금씩 꾸준히 좋은 습관을 쌓아가시면 됩니다.
오늘 한 끼 자연식품으로 드시고 10분만 더 걸으시고 가족과 한 번 더 웃으시면 그게 바로 건강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저는 이 모든 말씀을 30년간 이 업계에서 일한 전문가로서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한 사람으로서 드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알약 상자 속 거짓 희망에 속지 마시고 진짜 건강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알약 대신 식탁으로 생활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건강과 생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건강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따뜻한 지혜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